60.7km의 일반 도로에서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그 레이스의 시작은 1907년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 세계 국제연맹 대회를 개최, 규모가 점점 커졌던 그런 시합입니다. 섬의 수입원이 관광 또는 경기로 인해 일어날 정도로 오토바이 시합으로 인해 유지가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토록 많은 선수들이 찾고 많은 관중이 찾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반면 해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해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제되는 것 없이 최소한의 안전으로 시합을 시작하는 이 경기는 서킷이 아닌 일반 2차선 도로에 위험하다 생각되는 곳에 몇몇 방호벽만 존재하며 그런 곳이 아닌 곳에는 그냥 드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관중들이 관중석에서 보는 곳이 아니라 섬 전체가 관중을 할 수 있으며 어느 곳은 펜스도 없으며 눈, 코 바로 앞으로 330km의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그 소리에 놀라기도 하고 신나하기도 합니다. 이 매력으로 인해 시합을 참가하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코앞에서 느낄 수 있는 전율을 느끼기 위해 많은 관람객이 찾기도 하는 스포츠입니다. 한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장 가까운 곳. 또 한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앉으면 기억상실증처럼 테스트를 할 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또한 선수가 말했습니다. 난 저승사자보다 빠르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잘못 까딱 하는 순간 누군가는 날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시합 중 제일 무서운 건 공공도로라서? 아니. 330km 이상의 속도라서? 아니.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 온전하지 못한 마지막 모습이 제일 무섭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명언들이 무서운 말들이 존재하는 레이스이며 그만큼 위험한 레이스가 맨섬 TT의 시합입니다. 1903년에 영국에는 내연기관 발전으로 인해 속도 제한이 심했기 때문에 시합을 개최할 곳이 없었으며 영국이 관리하고 있지만 영국이 아닌 섬에서 시합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04년 섬에서 자동차로 시합을 개최를 하였으며 그 후에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며 재정비를 하여 1907년도에 맨섬 더 아일 오브 맨 투어리스트 트로피라고 불리우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합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코스가 짜여져 있던 것은 아니며 이동 도로에서 시합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완주하면 승리라는 인식이었다고 전해지며 한 바퀴 25km 정도의 코스를 하고 있었으며 세인트 존스라고 불리우는 코스입니다. 트라이엄프 노턴 메이커들이 생긴 게 이 시합의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맨 처음 클래스는 싱글 실린더, 듀얼 실린더 두 가지의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라기보다는 초창기에는 페달이 있는 자전거 형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구간은 1911년 마운틴 코스로 변경, 산악 구간이 있는 코스로 현재까지 거의 같은 코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0.7km의 거리, 410m의 고저차가 있는 장거리 시합을 하게 된 겁니다. 클래스가 주니어 클래스와 시니어 클래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최고 속도를 낸 레이서 또는 평균 주행 속도가 높은 선수들도 표시가 되며 제일 빠른 랩타임이 아니더라도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애초부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기도 하며 2013-14년이 되는 해까지 240명 이상이 사망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렇게 매년 시합을 했는데 시합을 안 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부재역 그리고 코로나 때는 운영을 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1914년에 전시합에 부상 사망사고가 생겨 헬멧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헬멧이 없는 상태로 시합을 했었습니다. 1차 경기가 치러지고 1차 세계대전 전쟁이 생기면서 1920년 다시 개장을 했으며 선수들 연습을 하라고 길을 막아 놓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연습 중에 길에 다니던 말과 마차에 충돌사고 발생 사망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산길에 들어설 때는 문이 존재하였는데 연습할 때는 선두주자가 문을 열고 맨 마지막 선수가 항상 문을 닫으면서 길을 이용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비포장길이 많았다고도 전해집니다. 또한 라이트웨이트 PT 클래스가 생겨납니다. 1923년에도 사이드카 클래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이드카 경주는 생각보다 많은 관중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사이드카는 오토바이와 옆에 하나가 더 달려있는 모습으로 운전자와 사이드카 안에 보조선수가 잘 맞아야 빠른 랩타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도 거의 포장이 되었으며 전부 다 랩타임들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1926년에 사이드카는 폐지되며 1954년까지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1930년도에는 BBC라는 채널에서 처음으로 중계를 하게 됩니다. TT 시합의 중계는 인기를 더욱더 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지며 시합 자체에도 인기가 점점 더 늘어갔다고 전해집니다. 클래스는 1911년부터 주니어 350cc, 시니어 500cc, 경량급 250cc가 존재하였으며 기술이 발전이 되는 만큼 출력이며 랩타임이며 현저히 줄어들게 되게 됩니다. 1911년 처음 시합할 때만 해도 주니어는 41마일 약 65km 정도의 속도, 시니어는 49마일 75km의 평균 속도를 자랑했었으나 1939년에 전쟁이 다시 나면서 1947년까지 정상적인 시합은 없었으며 1939년 전쟁 전에 90마일 145km 정도의 평균 속도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1950년에는 월드 모터사이클 로드 레이싱 챔피언십스 개최하였으며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1954년에는 사라졌던 사이드카 경기가 다시 생기게 되며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래스 중 한 개입니다. 또한 클립스 코스가 생겼으며 125cc 시합도 생겨났습니다. 1955년에는 250cc 배기량도 10마일 코스 약 16km 코스가 생겨납니다. 1957년에는 처음으로 평균 속도 100마일, 약 160km 넘는 속도를 자랑했으며 1958년에는 일제 모델들이 TT 시합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1961년에 일본 브랜드의 오토바이들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일제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60년대 경량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1976년에는 그 후 기록을 20년 동안 쓸어담을 천재 윌리엄 조작 덜랍이 등장했으며 그는 80년대 115마일 185km의 평균 속도를 이끌어냅니다. 83년에는 사이드카 속도가 173km의 평균 속도를 자랑하며 그의 팀은 7년 동안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1997년에는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에서 제외를 당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라고도 하는 곳이 있으며 시대가 변하는 만큼 오토바이들이 괴물로 변해 위험하다는 이유가 있으며 서킷에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았으며 금전적으로 이익이 안 돼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킷처럼 입장료가 없는 부분에서 적자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랜섬 TT 페스티벌이라고 불리웁니다. 하지만 섬의 사람들이 레이스 개최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막대한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1년치 섬의 수입이 경기 때문에 관중 때문에 생겨난다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마음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호텔이나 음식, 놀이 등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며 만족스럽게 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2001년에는 부재역으로 인한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전쟁과는 다른 이유로 처음으로 경기가 취소된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듬해부터 또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260개 이상의 코너를 돌아나가야 하는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 시합이며 모토GP와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토GP의 시합은 15마일 약 24km 전후의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 외우기가 쉬우며 많은 코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구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사고 후에도 예우 공간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합 폭도 넓어 추월이나 피해가는 것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여러 명의 선수들과 같이 출발을 하며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추돌이나 그런 것들이 랜섬 TT 시합과는 다른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랜섬 TT 시합의 경우 코스가 길기 때문에 그 사이 코너도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코너가 몇 개인지도 헷갈리는 사람도 많으며 시합 코스만 외우는데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도 전해집니다. 또한 모토GP의 안전한 트랙과는 달리 일반 공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는 평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울퉁불퉁 거칠고 그런 도로가 많다고 합니다. 심한 부분들은 공공사업부서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또한 코스가 매우 좁으며 건물, 나무, 돌담, 낭떠러지, 점프 등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어 사고 시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초보자나 익숙치 않은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준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시합이 위험한 시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레이스에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 겁니다. 주최자 관리자가 있지만 그 넓은 코스를 담당하기는 힘들었으며 선수 또는 관중들조차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으며 그로 인해 큰 시합의 관리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모터사이클 연맹에서 관리가 될 적에는 선수들, 관중들 안전이나 그런 것에 규정이 있었지만 제외가 되면서부터
규정이 없어지며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며 코스에도 잔디에도 지비에도 벽위에도 관중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의 맨섬 TT 시합의 주요 관중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무거움 없이 밤낮 없는 파티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맨섬 TT 의료진은 64km나 되는 주행 코스를 사고가 나면 갈 수 없을 뿐더러 빠른 수송을 위한 헬기조차 착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연락을 받고 준비하는 대응팀조차 시간 낭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방법이 한 조 한 조마다 선수들이 가고 난 후 뒤따라가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을 따라가기 위해 상당한 주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오토바이들은 꼭 필요한 의료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어 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합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상 또한 많이 알게 되며 신속하게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에도 현재까지 267명의 사망자가 있으며 2022년에는 6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사망자도 많이 있습니다. 연 평균 2.6명의 사망자가 생기며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사망자가 안 생겼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타시합의 사망자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 위험하고 사망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상금은 18,000파운드, 1위를 한 선수의 상금입니다. 한화로 하게 되면 3천만원이 좀 안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한 바퀴가 아닌 6랩을 완성해야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1랩 200파운드, 2랩 300파운드, 3랩 500파운드, 4랩 1000파운드, 5랩 2000파운드, 6랩 14,000파운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위를 해야 3천만원가량의 상금을 탈 수 있는 겁니다. 모토GP나 F1 경기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선수들은 금액 때문에 참가를 하는 것보다는 팀과 명예를 위해 레이스를 참가하며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위해 참가하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역사가 존재하며 20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시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22년 다시 재개해서 많은 관중과 선수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맨섬 TT에 세워진 기록들을 보면 제일 빠른 완주 기록 피터 힌맨 BMW M1000RR 1시간 43분 58초 평균속도 210km 60.7km의 코스를 6바퀴 완주한 겁니다. 360km의 거리 서울에서 대략 포항 정도 되는 거리를 1시간 43분 만에 들어간 겁니다. 한 바퀴 제일 빠른 기록 피터 힌맨 S1000RR 16분 42초 평균속도 217km 우승 많이 한 사람 조이 덜락 총 26번 시상대 많이 올라간 사람 존 맥기네스 총 47번 비공식 최고속도 332km 기록들이 있으며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클래스는 슈퍼트윈, 슈퍼스포츠, 슈퍼바이크, 슈퍼스컵, 사이드카 이렇게 5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슈퍼바이크 1000cc 클래스 슈퍼스포츠 600cc 4기통 675cc 3기통까지 슈퍼스톡 1000cc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 튜닝 제한 슈퍼트윈 2기통 700cc 사이드카 클래스가 존재하며 계속해서 변경 또는 없어지고 생겨나기도 한 클래스들입니다. 어떠신가요? 모르고 있던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히는 맨섬 TT 샵. 여러분도 명예가 중요하다면 목숨을 담보로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중독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 위험한 시합에 참가하시나요? 글쎄요. 사람들이 그 위험한 에베레스트 산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이유와 같다고나 할까요? 라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바로 앞에 관중들도 말을 했습니다. 마치 머리를 떼놓고 온 사람들 같다고. 그리고 단지 지나간 것 뿐인데 소름이 돋는다고. 관중들조차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곳. 맨섬 TT 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은행이었습니다.